세상 이야기, 책 이야기, 라디오 집현전.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집현전 석훈입니다. 자,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방송되는 라디오 집현전 제 3부로 진행이 되는데요. 지난 1부, 2부에 이어서 빅데이터, AI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또 역시 그 김슬기 대표님 그리고 조준영 교수님 두 분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합니다. 잔나비의 노래를 한번 들어봅니다. 누구나 겨울이 오면. 소리에 아침을 맞으면 밤사이 붙은 입술, 첫눈은 그 위로 덮이는 립글로즈, 창문 틈 사이로 오랜 기억이 날아들고 내게 겨울이 온다. 누구나 겨울이 오면 가슴 한켠에 숨어 있던 따스한 기억을 품고 얼어붙은 맘을 녹이곤 하죠. 겨울이 오면 서둘러 찾은 저녁은 유난히 고요해. 지나간 이야기들 나지막히 흐르는 거리에 기억은 눈처럼 그 위로 거닐 때가 따스해. 내게 겨울이 온다. 누구나 겨울이 오면 가슴 한켠에 숨어 있던 따스한 기억을 품고 얼어붙은 맘을 녹이곤 하죠. 겨울이 나에게 지난 겨울은 봄이 오기만을 기다린 시간. 이젠 그 누구나처럼 얼어붙은 맘을 녹일 수 있게 해. 겨울이 온다. 다시 찾아온 겨울, 이젠 나에게도 눈이 오는 날. 겨울이 오면 자, 노래 들었습니다. 그 누구나 겨울이 오면 잔나비의 노래로 들었습니다. 요즘엔 잔나비가 좋아지는데 제가 예, 귀에 꽂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빅데이터 AI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3주째 이제 방송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는 한 곳에서 녹음을 하는데 1, 2, 3부로 나눴잖아요. 네. 아까 김슬기 대표님이
옷이 계속 똑같아서 걱정이다. 오해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다 이해하실 겁니다. 아, 네. 한꺼번에 세 번을 녹음을 했구나 이해를 하실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오해는 하지 마시고 예, 저희가 열심히 장시간에 걸쳐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얘기를 좀 이어가 볼까요? 그 전 시간 2부에서는요 음악하고 미술하고 그런 예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거든요. AI하고 예술 부분에 갔던 얘기를 했는데 영화 얘기가 좀 빠진 것 같아요. AI하고 영화 되게 밀접할 것 같고 이게 비디오의 영역이잖아요. 어떤 식으로 가야 되고 그거에 대한 얘기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영화계에서도 가장 또 핫한 디즈니 쪽에서 예. 개발하고 있는 AI 관련된 기술 얘기하면 좀 재밌을 것 같은데요. 예. 영화를 만들 때 가장 먼저 고민을 해야 될 게 뭐가 필요할까요? 시나리오? 네, 시나리오가 시나리오. 있어야 되고, 네, 예. 그렇죠. 그 시나리오에 맞게 음. 그러면 목소리가 들어가야 될 거고, 예. 그 목소리에 맞는 또 내용들로 연기 또는 이제 주요 이제 세트가 구성이 돼야 될 텐데, 그렇죠. 지금 앞에서 우리가 뭐 논의를 나눴던 부분 잘 돌이켜 보시면 시나리오를 쓰고 대본을 만들고 네. 창작의 영역도 지금 AI에서 가능하고 그거를 목소리로 변환을 해서 자연스럽게 사람처럼 예. 이렇게 녹여내는 것도 현재 기술이 완성이 되어 있고 네. 지금 마지막 그걸 영상화 시키는 것까지도 기술이 다 되어 있거든요. 음. 딱 하나 빠져 있는 게 그 어느 배우를 쓸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것만 지금 빠져 있고 나머지 기술은 이미 다 완성이 되어 있는 아.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디즈니에서 음. 배우들의 초상권을 어마어마한 좀 규모로 계속 사들이고 있거든요. 아, 초상권을 구입을 해요. 네네. 그래서 좀 무명 배우 같은 경우에는 한화로 한 1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에 구입을 하고 유명 배우 같은 경우도 1억 안쪽으로 지금 초상권을 구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초상권을 구입을 한다는 뜻은 네. 그 배우 얼굴을 이용해서 영화를 만들 것을 염두에 뒀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대본, 그다음에 목소리 이런 뭐 영상화 작업까지는 AI 기술이 됐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디즈니가 가지고 있는 초상권으로 얼굴만 입히면 영화 전체의 스토리가 한 번에 완성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디즈니에서는 그 부분을 계속 활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와.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지금은 영화를 선택을 어떻게 하시나요? 영화를 보시고 싶으시다고 하실 때 그냥 뭐 저 유명한 영화 그쵸. 나오고 그죠? 추천받고 뭐 그러죠. 뭐 주변에서 입소문. 네, 예. 재밌다고 하거나 영화관 가가지고 재밌어 보이는 거 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정해진 여러 가지 선택지 안에서 내가 골라야 되는 상황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디즈니에서 생각하고 있는 영화의 미래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약속 시간까지 한 1시간 정도 남아서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영화 잠깐 보고 나가고 싶어라고 할 때 그러면 앞에서 기술들을 연계를 해보면 나 시간 40분짜리 길이로 예를 들면 뭐 정우성과 황정민이 나오는 뭐 미국 서부 시대의 영화를 만들어줘라고 하면 모든 기술들이 연계가 돼서 그 시간에 맞게 스토리까지 짜임새 있게 해서 영화가 바로 만들어지고 그걸 바로 시청을 하고 나는 약속의 시간에 나가는 이게 지금 디즈니에서 꿈꾸는 영화의 미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어떤 스토리 라인을 짜는 우리 작가들이 전체 단체 파업을 했던 게 불과 몇 달 전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게 완성이 되는 순간부터는 더 이상 작가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예 없기 때문에 우리 일자리를 보전을 해달라라는 것 때문에 파업까지 했다가 얼마 전에 이제 어느 정도 합의는 되어 있는 상태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에는 이쪽 방향으로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또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요. 네, 영화계 자체도 더 이상 우리가 그냥 정해진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고르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보고 싶은 장르와 배우들이 나오는 영화로 지금 시대는 완전히 조만간 바뀌지 않을까 완벽한 싶습니다. 혁신이에요, 그죠? 네. 영화 한 편 만들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제작 비용하고 이 네, 투입되는 맞습니다. 에너지가 엄청나잖아요. 근데 네, 그게 순식간에 바뀌어 버리네요, 그죠? 네, 한순간에 아마 다 모든 게 바뀌지 않을까. 와, 그러면 저 황정민의 연기가 뭐 훌륭하다, 뭐 이렇게 평을 하다가 그게 이제 AI가 연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네, 맞습니다. 네. 음, 실제로 지금 중국에서도 예, 그 드라마가 진행이 되다가 예, 중간에 그 드라마에서 그 배우가 좀 문제가 되는 바람에 예. 하차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예, 예. 진행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다른 유명 배우의 얼굴로 그 합성을 해서 중간 드라마부터는 다른 배우 얼굴이 나오는 걸로 영화를 끝까지 드라마를 제작을 해서 마무리를 한 그래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시청자 입장에서는 뭐 크게 거부감 없이 다 잘 받아들였다고는 하더라고요.
네. 보면은 장점이고 예. 어떻게 보면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맞아요. 네. 예. 그 이제 그 영화 산업 자체가 죽으면은 전반적인 산업이 죽을 텐데 그러면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언뜻 느끼는 드는 느낌이 그러면은 한쪽으로 다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경제민주화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빈익빈 부익부가 확 더 벌어지는 게 이런 면에서도 강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몇 개의 그 리더하는 그런 기업 위주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잖아요. 우려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죠?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기술 발달을 막을 수도 없는 문제고. 그리고 그렇죠. 소비자 선호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사실은 네. 나의 취향에 정확하게 맞는 영화들이 나오는 쪽으로 아마 갈 확률이 높긴 하거든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시장이 많이 좀 변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예술에 대해서 음악, 미술, 영화 뭐 여러 가지를 좀 알아봤는데 다음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는 AI가 이제 여러 가지 분야에서 활약을 하고 이 정도 수준까지 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럼 당장 그래서 뭐 그거 어쩌다고 그래서 그거 내가 활용을 하고 그걸 어떤 식으로 해서 돈을 벌 방법은 없을까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써야 될 거 손에 잡히는 뭐 그런 게 없을까요? 어떠세요? 지금 사실 저희가 앞에서 뭐 음악을 활용하든지 뭐 미술이나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툴들을 많이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좀 제한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확 창의성이나 이런 부분을 열어준 측면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확장을 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그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개성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의 개성과 결이 맞는 사람들과 정확하게 연결을 해주는 역할에 있어서 AI가 굉장히 또 탁월한 측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단지 내 주변에서 나의 이런 것들을 공감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나의 취향과 개성을 공감해주는 사람들과의 연결이 지금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온라인상에서 저희가 뭔가 어떤 뭐 생산의 주체로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예. 저희가 그 일반적으로 오프라인에서 뭔가 사업이나 장사를 시작을 한다고 하면 예. 어떤 비용이 보통 많이 들어갈까요? 뭐 그죠 인건비에서부터 네, 임대료가 임대료도 들어가고. 뭐 그죠 고정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인테리어 비용도 고정 비용으로 들어갈 그렇죠. 거고 그렇죠. 매월 뭐 관리비, 전기세, 물세 이런 게 다 맞아요. 들어가야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네.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음. 홈페이지에서 나만의 사이트를 만들고 결제 시스템까지 갖추는데 보통 억대의 비용이 들어갔었습니다. 비쌌어요 그때 네, 네, 초창기에는. 네, 근데 현재는 지금 한 스마트 스토어 기준으로 한 2시간 정도만 내가 투자를 하면 아무런 비용 없이 결제까지 완벽하게 가능한 나만의 상점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 세계 누구나 와서 나의 상품들을 소비를 해줄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예전에 오프라인에서의 상황이나 아니면 비용이 많이 드는 홈페이지 구축에 대한 부분이 완전히 지금은 예. 그 좀 떠나서 지금 새로운 형태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장점들을 상품화 시킬 수 있다. 예.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일 것 같고 예. 보통 우리가 쿠팡이나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생각을 하면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품을 올려서 소비를 하는 쪽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맞아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고요. 네네. 그죠? 근데 실제 자세히 보면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강의를 예. 판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책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예. 그래서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도 어떤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자원으로서 활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경제적인 도움을 또 AI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일으킬 수 있다는 게 큰 아.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사례를 덧붙여서 예, 말씀을 예. 드리자면요. 예. 제가 사실은 대학 다닐 때 순대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예. 신림동을 자주 갔어요. 아, 신림동 예. 그 순대거리 되게 유명하잖아요. 알죠. 예, 예. 백순대 유명하고 해서 예. 그래서 순대를 자주 사 먹었는데 예. 최근에 이제 먹거리가 좀 다양해지다 보니까 음. 아무래도 이렇게 장사가 좀 많이 코로나도 있고 해서 예. 장사가 많이 이제 안 되셨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스마트 스토어에서 어떤 저희 지인께서 예. 백순대 같이 먹어보고 너무 맛있어갖고 예. 온라인에서 좀 판매해도 괜찮냐고 해갖고 어. 그걸 저희가 직접 밀키트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아. 예, 저희 지인께서 이제 판매를 하셨거든요. 어. 근데 그게 이제 매출액이
실제로 이제 오프라인에서 장사하시는 것보다 예. 몇십 배 더 이제 온라인에서 빵 터지신 거예요. 그게. 아, 네.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지금 잘 되셨는데 예. 이게 지금 조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 그 수익을 창출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이 AI가 그러니까 핵심은 연결이라고 했는데 예. 그 순대를 좋아하는 사람들, 예. 요런 사람들을 AI가 이제 순대를 검색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나 그 사람들의 이제 취향을 이제 파악을 한 다음에 예. 이걸 추천해주는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아. 네, 이 백순대가 이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요런 기능을 좀 해주기 때문에 요런 측면에서 이제 AI를 잘 활용을 하면은 온라인에서 이제 판매를 했을 때 조금 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그게 빅데이터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 데이터가 쌓여가지고 쌓이니까. 내가 만약 백순대를 이제 매번 검색을 한다 먹고 예. 싶어서 예. 이럴 때 이제 알고리즘이 이 사람은 순대를 좋아하는구나. 예, 예. 그럼 요거를 좀 추천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맞아요. 식으로 네 추천을 해주는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면은 조금 더 부가가치를 좀 높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강의라든지 뭐 지식도 판매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 아들 같은 경우 이제 로블록스라는 게임을 로블록스. 되게 예. 들어보셨어요? 예, 예, 압니다. 네, 되게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예. 저도 이제 아들이 하니까 저도 이제 같이 들어가서 이제 무슨 게임인지는 좀 봐야겠더라고요. 한번 봤더니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이 게임을 만들어서 직접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만들지 봤더니 저희 아들도 옆에서 게임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걸 만들어서 판매를 할 수 있다고. 저 아들 대학생이 아니잖아요.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들 만들어서 예. 판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초등학생들도 쉽게 이 게임을 만들어서 팔 수 있을 정도로 어허. 예, 이렇게 많이 발달을 해가지고 예전에는 저희가 뭐 상품만 이렇게 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최근에는 우리 뭐 강의 자료라든지 나만의 노하우 그리고 이런 게임 같은 경우도 다양하게 이렇게 판매가 가능하다는 할 수도 거. 있고. 예, 그래서 그리고 제가 잠깐 첨언을 드리면 예. 그 로블록스 게임 개발하는 게 로블록스 스튜디오라는 데서 진행을 하는데 예. 작년 한 해 로블록스 그 게임을 개발한 사람들에게 지급한 금액이 한 9천억이 넘습니다. 아. 네, 그 중에 거의 제가 알기로는 30% 이상이 거의 초등학생 나이대 친구들이 그래요? 그 게임을 만들어서 그 수익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또 초등학생들도 게임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AI가 자동화된 프로그램들을 좀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같은 이제 뭐 C 언어 해가지고 막 그 언어 자체를 해서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블록화돼 있다면서요. 네, 제가 블록 듣기로는 코딩 이런 블록화해서 것도. 그거를 뭐 앞으로 가는 명령어라든지 뭐 뒤로 가는 네, 명령어가 맞아요. 돼 있고 그거를 블록으로 갖다가 그냥 결합만 시키면 네. 그렇죠. 네, 제가 네. 이제 짧은 상식으로 네, 네, 블록 그죠, 코딩. 그죠. 네. 야,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생들도 접근하시고 네, 그러는 그래서 거죠. AI가 우리 실생활에 다가와서 조금 재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거부감이 드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실제로 예. 처음 접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계속 이렇게 예시를 드려드리는 거는 이런 식으로 AI를 좀 잘 활용하면은 실생활에서 우리가 수익도 얻을 수 있고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나아가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그렇죠. 이런 이제 방향성을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제가 이제 아까 이제 그 알고리즘에서 검색어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느끼는 게 있는데 제가 이런 이제 네이버나 이런 쪽에 와가지고 구글에서 이제 검색을 하잖아요. 네. 뭐 발이 시렵다라고 하면 네. 다음 날 그 이 페이스북에 양말이 막 양말이 50개 뜨잖아요. 맞아요. 뜨니까 그거를 처음에는 신기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계속 지나치다 싶게 뜨는 거예요. 때도 양말을 안 누르면 다음에는 핫팩이 뜨고 계속해서 나를 광고가, 공략하는 느낌이 이제 네. 드는 거죠. 야 이거 그러니까 뭐 짜증 지수가 막 올라가더라고요. 이제 그 내가 양말을 샀어요. 근데 양말 산 줄 모르는 거예요, 애들은. 그러니까 내가 구매 이력까지는 얘들이 안 가져가는구나. 이제 그런데 그게 처음 지금은 이제 제가 한 수 위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거를 이제 짜증내는 식으로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 그거 말고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그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거는 AI밖에 없더라.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뭘 검색했는데 내 와이프나 가족들도 몰라주는데 AI가 알고 나를 케어해 주는구나라는 그런 반대측으로 똑같은 맞아요. 현상을 보고 그렇게도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그 수준까지 와 있는 거죠. 네. 이제 검색 기능이. 로블록스 같은 경우도 네.
부모들이 초등학생 자녀가 게임을 하고 있으면 너 네. 게임하지 마 공부해라고 하는 부모들이 있는 반면에 예. 로블록스 게임 만드는 학원이 또 굉장히 또 요즘 발달을 해서 너 빨리 학원 가서 로블록스 게임 만드는 거 배워 와. 하는 부모들도 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아까도 지금 뭐 면접 관련돼서도 학원이 굉장히 빨리 생겼다고 예. 하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로블록스 학원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말씀하신 것처럼 또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는 측면이 굉장히 빠른 또 성향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저도 진행자님처럼 이렇게 예. 광고가 많이 뜨면은 예. 그건 좀 짜증이 나는데 네. 그 약간 노래 같은 거 들을 때 예. 제가 계속 이제 듣다 보면 제 취향을 이제 AI가 맞아요, 파악을 맞아요. 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내 스타일에 맞는 노래를 계속 틀어주면은 운전하고 갈 때 기분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아, 예, 그렇죠, 그런 그렇죠. 거는 좀 장점인 것 같고, 네. 아까 광고 막 예. 이렇게 내 그 검색한 거 샀는데 막 계속 뜨면은 아. 그럴 때는 저도 조금 짜증은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네. 이게 그 제가 모르는 취향을 네. AI가 발견해가지고요, 네. 저한테 어느 날 트로트를 틀어주는 거예요. 어. 트로트인데 그게 흥겨워. 그게 짜증이 나더라고 내가.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이제.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이 친구가 이제 틀었던 거죠. 이제 나한테. 나는 아직까지는 이제 트로트 아닌데. 그런 쪽의 취향이 아닌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도 스스로 알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와이프하고 야 나 진짜 자존심 상한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저보다 한 달 이제 앞서서 이제 저를 공략한다. 예, 그런 것도 있었어요. 사실은. 야. 도서하고 전자책은 어떻습니까? 지금 뭐 저 책 만드는 거 네. 그런 것도 있죠. 네, 제 그 지인이 최근 이제 책을 예전에 일반 도서를 많이 이렇게 출판을 했었는데 예. 어느 날 우연찮게 권유를 받아서 전자책을 출판을 하고 보니 여러 가지 장점들이 너무 많더라라고 하면서 이제 저한테도 추천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크게는 이제 인쇄에 대한 측면에 있어서도 예. 일반 책보다 전자책이 훨씬 유리한 거는 뭐 자명한 사실이기도 하고 더불어서 일반 책 같은 경우에는 그 유통 과정상에서의 뭐 여러 가지 비용도 발생을 하고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소비자까지 접근하는 데 있어서의 그 또 경쟁도 치열하기도 한데 전자책의 형태는 보통 그 일반적으로 저희가 유통이 되는 도서관이나 이런 쪽에서 빌려볼 수 있는 형태도 있지만 네. 그 어떤 그런 PDF의 형태로 개별적인 도서의 형태로 판매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쇄도 굉장히 높기도 하지만 내가 쉽게 편집을 바로 해서 PDF 상태로 바로 올릴 수도 있고 네. 또 길이도 뭐 기본 뭐 200페이지 정도 나와야 된다는 제한도 없어서 뭐 50페이지 짧은 책도 만들고 또 길게도 만들고 자유롭게 편집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전자책 시장도 굉장히 크게 활성화가 지금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에 따른 또 시장 수요도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이트들에서는 개인들이 검색을 하는 내가 원하는 어떤 도서에 대한 내용들을 검색을 하면 그거에 맞는 전자책들을 또 매칭을 시켜주는 또 AI 프로그램들도 있다 보니까 아 그렇군요. 네. 그 전자책도 저는 이제 일반 종이책을 한번 낸 적이 있는데 저 그런 생각을 한 적은 있어요. 전자책하고 종이책하고 이렇게 1대1로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종이책이 나오는 그 과정이나 마케팅 프로세스를 쭉 보면 지금 있는 전자책하고는 어떤 비교 대상이 안 된다는 느낌이 자꾸 들거든요. 네. 무슨 뭐냐면 누가 약하고 강하다는 뜻이 아니라 타겟팅하는 대상도 다르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 출간하는 과정 전반적인 게 다르고 거기 투입되는 비용도 다 달라가지고 이거를 같이 이거와 이거는 비교할 수 있는 책으로 이제 우리가 쉽게 인식을 하는데 전자책은 다른 영역에 가 있는 것 같아요. 형태도 어마어마하게 다양해지고 그다음에 타겟팅도 엄청 세부적으로 막 니치 시장까지 막 가는 것 같고 네. 그리고 그 단순히 뭐랄까요 책의 형태라고 출간을 했지만 책이 아닌 거 예를 들면 매일 하루하루 넘기면서 이제 유명 문구를 써 있는 다산 정약용의 책해서 이제 종이책을 봤더니 뭐 달력 형태의 책이더라라든가 아니면은 디지털북으로 봤더니 그 그림만 거의 있고 뭐 몇 개 단어만 몇 줄 있는 책이 나오더라 이런 거 그런 거는 이제 종이책 시장에서는 사실은 좀 접근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여기는 비용 측면이 있으니까 쉽게 가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전자책은 종이책과 비교해서 상당히 다양한 영역 그다음에 이 점유하는 그 시장 자체가
완벽하게 좀 다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예. 말씀대로 사실 굉장히 분리가 많이 되어 있고 특히나 요즘 뭐 20대 이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예. 학교 수업 때도 그냥 패드 놓고 또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교과 일반 대학 같은 경우도 그냥 예전 같은 전공 서적 이렇게 두껍게 안 가져다니고 예. 그냥 패드 하나만 가지고 그걸로 다 필기를 하다 보니까 맞아요. 사실은 이 친구들이 계속 성장을 했을 때 그럼 과연 종이책으로 넘어올까라고 생각하면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이 시장대로 계속 크고 또 저희 같이 기존의 책의 또 질감을 좋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또 책의 수요가 계속 있는 거라 말씀대로 양쪽 시장이 계속 같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 좀 싶은 생각은 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합격자 작년 합격자가 썼던 노트를 전자책으로 하는 네, 거잖아요. 네, 네. 네, 그거는 종이책 영역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사실은. 네. 그거 누가 사겠어요? 누가 대중적으로 하겠어요? 근데 전자책 시장에서는 그거에 대한 수요가 있더라고. 맞아요. 폭발적으로 네, 가고. 맞아요. 예, 이제 그런 거에서 보면 이제 전자책이 담고 있는 그 영역 부분이 상당히 좀 다른 데에 가 있고 무궁무진하게 그 영역도 발전할 수 있는 넓힐 수 있는 그 확장성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이제 AI하고 결합을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좀 다양한 시도도 할 수 있고 네. 뭐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종이책이 좋습니다. 사실은 눈침침해서 못 보겠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전자. 예, 전자책은 뭔가 좀 있고 이렇게 침발라서 넘기는 맛도 좀 있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취향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옛날에 이제 얼마 전에 디지털의 역습이라는 책을 쓰신 미국 학자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가는 어떤 반대작용으로서 어떤 과거로 회귀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인간 본능으로서 가진 디지털의 반한 본능 부분을 같이 봐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한 책도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두 개가 같이 가는 그런 시장이면 틀림없고 AI가 많은 역할을 그 중에 하고 있는 거는 틀림없다. 뭐 이런 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앞에서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예. 사실 개인이 책을 편찬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 어려움이 예전에는 사실 진입장벽이 있었던 게 맞는데 그렇죠. 어떤 수익 구조 측면에 있어서는 뭐 전자책으로 접근을 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가능한 시장들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으니까 어렵지 않게 또 우리가 작가로서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것도 우리 그렇죠. 청취자분들께 권장을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좋아요. 그러면은 우리 김 대표님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네. 이런 거를 지금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네. 직접적으로 하려면 어떤 툴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뭐 추천해 주실 만한 툴이 있을까요?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상품을 내가 좀 판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예. 스마트 스토어나 뭐 쿠팡 같은 플랫폼을 좀 사용해 보시는 걸 아, 추천을 기본적으로? 드리고요. 예. 네,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수수료가 좀 낮기 때문에 좀 도전해 보시기 좀 쉬우실 것 같고 네.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있고요. 쿠팡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자 수가 이제 많기 때문에 쿠팡을 좀 사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스마트 스토어 하시는 분들 물어보니까 뭐 쿠팡이 훨씬 좋다 뭐 그런 조금 얘기가. 더 편합니다. 네, 아, 그래요? 스마트 스토어보다 뭐 상품을 내가 팔고 싶은 상품을 올릴 때 좀 쿠팡에 편하고. 올리는 게 조금 더 간편하다고 해야 되나? 아. 조금 더 올리는 게 조금 쉽고요. 편리성이 좀 예, 높군요. 맞아요. 편리성이 좀 쉽고 아무래도 쿠팡 같은 경우는 그 소비자도 구매하기가 조금 쉽기 때문에 네, 스마트 스토어는 이제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을 때 이제 다양한 상품들이 이제 뜨기 때문에 좀 상위에 있는 페이지들이 좀 많이 이제 검색이 되고. 네, 검색이 되니까 좀 그렇고 쿠팡 같은 경우는 내 취향에 맞게끔 그런 알고리즘으로 이제 검색이 되기 때문에 예, 예. 네, 여기 좀 판매가 좀 다르기 때문에 쿠팡이 그렇군요. 조금 더 쉬운 거 네, 그런 있고요. 그리고 뭐 디자인이라든지 예.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어떤 노하우 같은 거 예. 이런 거를 좀 시험 뭐 100점 맞는 방법 이런 노하우를 좀 판매하고 싶다 하시면은 크몽이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다양하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저도 가끔씩 이용을 해요. 뭐 디자인 같은 거 뭐 홈페이지 디자인을 예쁘게 만들고 싶은데 요거 좀 어떻게 해주실 분 계시면 이제 크몽 가서 찾으면은 여기 다양한 상품들이 많이 올라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살 수도 있고 여기다 네. 올릴 수도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죠? 내가
내가 살 수도 있고 내 노하우를 판매할 수도 판매할 있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근데 막 대단한 노하우여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뭐 가벼운 꽃꽂이라든지 뭐 캘리그라피라든지 이런 소소한 취미들이지만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깊이를 가지고 내가 접근을 하고 있다고 하시면 그걸 내가 전자책 형태로 올리셔도 되고 강의 형태로 올리셔도 수익 구조가 나옵니다. 학위 받은 박사가 아니래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누구나 네,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또요. 또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전문가의 기술을 좀 판매하는 건데요. 숨고라는 사이트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는 숨은 고수. 가끔 이용합니다. 네, 숨은 고수. 저희도 이사하고 도배할 때 여기를 많이 찾는데요. 네, 이사하거나 내가 뭐 운반을 해야 할 일이 있다. 아니면 도배 장판 등 할 때 이제 숨은 고수를 이제 찾기 맞아요. 위해서 숨고. 요 숨고 사이트를 이제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도 숨고 사이트에서 뭐 아버님 댁 보일러를 놔드렸거든요. 네. 이게 보일러라는 게 맨날 접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일상적으로. 네. 그래도 고장이 나면 한 10년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전혀 없고 고장이 났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서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지를 맞아요. 모르겠는 거예요. 네. 그냥 떠오르는 게 무슨 뭐 땡나이 뭐 이런 정도니까 그래서 숨고에 올렸더니 전국에서 쫙 네, 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도 경기도에서 오셔서 저쪽 어. 충남을 처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숨고 그러니까 이 사이트 뭐 지금 홍보하자는 건 아닌데 플랫폼 같은 게 여러 가지가 이런 게 이제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또요. 또 혹시 리튼 AI가 지금 우리 저 대본에 있는데 이거는 뭐죠? 네. 리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를 들면 스마트 스토어나 아니면 뭐 숨고가 됐건 크몽이 됐건 간에 저희 내 가지고 있는 어떤 상품, 서비스를 제공을 하려고 할 때 네. 결국에는 비슷하게 많은 또 판매자들이 같이 또 경쟁을 할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최적화된 문구나 아니면 뭐 상품 상세 설명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또 제공을 AI가 해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홍보의 측면에 있어서도 본인이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AI가 자동으로 알아서 또 해주기 때문에 또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최근에 보니까 뭐 효도 편지를 잘 쓰는 법 이런 것도 올라와 있고, 그런 게 있어요. 네, 또 뭐 싸웠을 친구에게 때. 뭐 대결장을 보내는 방법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너가 대결하고 싶어 막 이런 것도 AI가 자동으로 써주더라고요. 아, 그래. 그래서 AI가 참 정말 많은 효도 편지까지도 다 해줄 정도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좀 이런 거 홍보 하고 문구 있어요. 하면 머리 깨지거든요, 이게. 네. 맞아요. 뭐 하나 하려면 뭐 간단하게 그냥 대충 하면은 뭐 일이 아닌데 조금 고민을 하게 되면 아주 머리 아프고 막 이런 거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러거든요. 떠오르지가 않고. 근데 저희가 지금 되게 짧게 설명드려서 그런데 이것도 예.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뭐 얘기가 긴데 예. 그 실제 사람들이 검색을 하는 유사 단어들에 대한 부분도 분석을 같이 해주고요. 그게 이제 특히나 또 깊이 있는 사이트들 같은 경우에는 판매량이나 이런 것까지 같이 비교를 해서 어느 키워드를 몇 번째 썼을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걸 찾는다는 것까지 수능에 그렇게까지 다 나옵니다. 음.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각 사이트에서 뭐 선호하지 않는 단어들, 뭐 쓰면 안 되는 단어까지 다 걸러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뭔가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할 때는 리튼 AI 같은 경우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죠. 아, 그렇군요. 전문가 수준의 홍보 문구를 제작해 준다. 야,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뭐 어떻게 이걸 따라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좋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얘기를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장필순의 노래도 들을게요. 어떻게 그렇게 까맣게. 꿈을 꾸었지 지나간 어린 시절 기억하고 싶지 않은 꿈꾸고 난 뒤 그때 다시 떠올라 한참 울고 말았어 지울 수 없다고 생각했던 내가 지나온 날들이었는데 하지만 그렇게 난 그렇게 잊고 있었어 어떻게 그렇게 까맣게 잊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제 노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야기, 세종 시민과 함께하는 책 이야기. 여기는 세종 FM 98.9MHz 라디오 집현전입니다. 자,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말이죠, 기본적으로 변화하는 거를 싫어합니다. 두려워하죠. 그런데 자꾸 주변에서 그만두지를 않아요. 계속해서 바뀌어라, 변하라 뭐 그러죠. 자, AI 시대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뭐 좀 철학적인 문제도 될 수 있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좋을 것 같습니까? 저희가 예. 처음에 이제 이 책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시대예보라는 책에 대한 이제 내용을 예. 가지고 지금 AI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거는 시대예보에 나온 문구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나이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사실 저희 할머니 연세가 지금 1930년에 태어나셨거든요. 연세 네, 꽤 있으세요. 연세가. 그러시구나. 네, 연세 꽤 있으신데 처음에 이제 스마트폰이 나와가지고 네. 할머니를 이제 사드렸을 때 할머니께서 이런 거 필요 없다. 전화만 되면 되지. 무슨 스마트폰이냐. 내가 이거 뭐 사용하겠냐라고 하셨는데 최근에는 뭐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뭐 임영웅 영상 같은 거 찾아보시고 저희가 영상 통화하면 영상 통화도 하시고 네. 뭐 동영상도 보시고 되게 잘 활용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는 뭐 필요 없다라고 하는데 이제 자녀분들이 가셔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드리고 뭐 이렇게 전화하는 방법, 뭐 영상 통화하는 방법 알려드리니까 뭐 시간 가시는 줄 모르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요거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나 자신인 것 같아요. 그래서 AI도 지금 우리 실생활에 이미 많이 들어와 있고 근데 이거를 너무 무섭고 두렵다라고 해가지고 예. 자꾸 거부할 게 아니라 네, 조금씩 우리가 저희가 이제 예시를 드린 것처럼 네, 뭐 음악에도 활용도 해보고 미술도 내가 한번 검색을 해봐서 나만의 스타일의 그림도 창조해보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활용을 좀 해보면서 접근해가면 좀 어떨까? 네, 저는 이렇게 한번 의견을 드려봅니다. 예. 네, 혹시 네. 음. 저는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예. 혹시 우리 사회자님은 청년이 나이가 몇 세 정도까지라고 생각을 하세요? 청년이요. 그거는 네. 제가 잘 알죠. 요즘에 청년 나이가 조정이 돼서 네. 글쎄 한 35? 네. 네. 지금 법적인 나이가 지금 뭐 34세까지가 아. 그 대한민국에서는 청년의 나이로 규정이 되어 그래요? 있긴 한데 예.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또 정할 수가 있습니다. 조례로. 그래요. 네. 근데 그 중에 지금 경남 의령군 같은 경우는 49세까지를 지금 청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청년. 그럼 여기 살다가 거기 청년. 이사가면 청년 되는 거예요? 청년 됩니다. 네. 아하. 이게 인구 변화를 같이 봐야 되는데 예. 지금 68년에서 72년 사이가 매해 지금 100만 명께 태어나시다 보니까 그렇죠. 그분들이 나이는 점점 들어가시긴 하지만 사회적인 역할을 계속 감당을 하셔야 되는 상황에 있다 맞아요. 보니 네. 결국에는 그분들의 경제 활동이 계속 지속이 되고 어느 정도의 그 활동이 계속 이어진다고 봤을 때는 결국에는 청년의 세대의 눈높이 자체가 지금 사회적으로 바라보는 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혹시 주변에서 요즘 환갑잔치 하시는 분 보신 기억 있으신가요? 그거 안 해요 요즘에. 맞아요. 네. 저도 못 봤어요. 요즘 안 해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네. 저기 제 친구가 이제 나이가 저하고 좀 차이 나는 친구인데 네. 환갑잔치를 했어요 올해. 네. 소문이 나가지고요. 정신 나간 놈이라고. 네. 근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제 그 집안이 단명하는 집안이라 사연이 친구들이 있으시구나.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네. 자기는 와이프한테 허락받고 돈을 모아가지고 어. 봉투 안 받고 자기가 다 음식을 대접하고 싶다 그래서 친구들이 다 가지고 그 얘기 듣고 그 사연 듣고 다 갔어요. 그래서 네네. 환갑 때 진하게 놀고 왔죠. 그런 것도 그 친구 말고는 없어요. 그 친구 말고. 그 환갑잔치 자체를 하는 게 이슈가 될 만큼 맞아요. 이제는 맞습니다. 네, 칠순도 많이 안 하는 추세다 보니까 그것도 안 해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결국에는 청년의 나이가 49세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59세가 되는 시대도 아마 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 그럼 청년으로서 이 사회를 이제 대하는 태도
뭐 이 열린 사고 자세 이런 걸 계속 견지를 해야 결국에 우리가 앞으로의 그 변화하는 AI 세대에서도 뭔가 잘 적응하고 이겨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맞아. 특히나 예전에는 뭐 50 정도 되시면 내가 이제 50년이나 살았으니까 뭐 이제 뭐 얼마나 이제 남은 인생 되겠어 그냥 살아온 대로 살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지금 50세시면 남은 기대 여명이 50세시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새로 태어났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다시 50년을 준비하는 마음가짐으로 좀 열린 사고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시면 지금 저희가 나눴던 모든 이런 대화들 자체가 생각보다 더 쉽게 내 삶에 녹아들어서 또 충분히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저도 추가적으로 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지금 이제 책의 결론 책에서 나온 어느 결론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얘기를 나눴잖아요.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아쉬운 게 뭐냐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개인에만 국한시킨 게 조금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게 뭐냐면 AI를 못 따라가는 거는 당신 책임이니까 당신이 노력을 하면 따라갈 수 있고 못하면 못 따라가는 거다라는 뉘앙스를 주는 게 좀 안타깝고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정부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라든지 전반적으로 이렇게 나서줘야 될 것 같아요. 맞아. 무슨 얘기냐면 중국 같은 이건 어디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 AI로 가고 스마트 디지털 사회로 가는 그런 사회를 중국 같은 경우에는 멱살 잡고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이 든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야. 공산당이니까요. 따라와 그래가지고 끌고 가고 중국에서는 뭐 거지도 QR 코드로 받는다는 등 뭐 그런 얘기 많잖아요. 중국은 끌고 가는데 일본은 눈치만 본대요. 일본의 정부가 나이 든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눈치만 봐가지고 소극적이라는 거죠. 그 교육에. 한국은요 버리고 간다는 거죠. 버리고 가는데 따라올 사람만 따라오고 나머지는 버리겠어라는 뉘앙스가 강해서 그게 좀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중요시하고 앞으로 미래 방향성이 정해져 있다면 사회적인 투자가 반드시 필수가 돼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얼마 전에 키오스크 박망리 할머니 네, 아세요 혹시? 네. 유튜버 유명하시잖아요. 유명하시잖아요. 그분이 키오스크 편을 찍으셨어요. 키오스크 그 손녀딸하고 가서 키오스크 도전을 하는데 그 뭐 쌍욕을 막 하면서 하잖아요. 결국 못했어. 뒤에 사람이 서 있으면은 예. 저도 마음이 급해져서 잘 어렵더라고요. 근데 가끔. 옆에서 가르쳐 주는데 결국은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와가지고 이제 투덜대는 거죠. 우리는 먹지도 말라는 거냐? 막 이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서울에 갔는데 그 며칠 전이죠. 그 지하철에 현금 사용권을 보장하라라는 그 홍보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 현금을 안 받는 거야. 이 사회에서. 네. 그러면 내 권리는 어디 갔느냐 하는 그런 주장을 있는 캠페인 비슷한 거를 봤거든요. 그런 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급격하게 이제 AI 시대, 디지털 시대 이렇게 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딪히는 그런 소소한 문제라고 접할 게 아니라 치부할 게 아니라 그걸 우리가 해결해야 될 뭐 어떤 거대 담론 정도 이렇게 보는 게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뭐 할머니도 뭐 그 나이 드신 분은 스마트폰 사다 주면 안 배우려고 그래요 대부분. 그렇죠. 네. 네. 안 배우면은요 짜증을 내요. 네. 잘 모르면 짜증 내. 이거 내가 막 이게 왜 뭐 안 돼서 뭐라고 뭐 난 이름 없어도 돼 뭐 막 짜증. 눈도 안 보여 한번 짜증을 내는데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자꾸 적성을 가지고 자꾸 해버릇하는 게 많이 필요하긴 해요. 거기다가 이제 좀 사회적으로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AI 시대의 그 어르신들의 어떤 그 접근을 가장 앞당기신 게 임영웅 씨라고 막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요? 왜요? 네, 유튜브에서 임영웅 씨 네. 영상도 봐야 되고 아. 티켓팅도 컴퓨터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자녀들이 해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미안해서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컴퓨터 배워서 직접 막 들어가서 티켓팅도 어르신들이 요즘 많이 하신다고 하셔서 AI 시대 임영웅 같은 분들이 많으시면 오히려 더 그래서 결국에는 수요가 있고 필요가 있으시다고 느끼시면 우리 방금 말씀 주신 우리 할머님처럼 결국엔 또 받아들이고 적응을 하시지 않을까 좀 싶은 생각도 좀 맞아요. 들고요. 최근에 모 지자체에서는 아예 그런 키오스크 종류별로 뭐 맥도날드 키오스크 뭐 어디 커피숍 키오스크를 다 앱으로
이렇게 어르신들한테 배포를 해줘서 미리 연습을 하고 갈 수 있게 또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또 육성 교육도 많이 하고 하니까 네, 네. 그런 걸 적극적으로 또 활용을 해보면 또 멀지 않게 다가오는 걸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건 그렇게 많이 좀 생겨야 돼요. 맞아요. 네. 저희 시대는 임영웅 역할을 야동이 했었어요. 사실. 그거 인터넷 접속해서 그거 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농담으로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장장 3부에 걸쳐서 얘기를 좀 했어요. AI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나눴는데 어땠는지 좀 궁금해요. 두 분이 이제 첫 라디오 출연이시고 그래서 오늘 방송 출연 소감이나 뭐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먼저 하시겠어요? 예. 그 저는 사실 AI가 그 자체가 목적이고 얘를 뭔가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얘를 해결을 해야 된다고 바라보지 말고 네. 정말 그냥 하나의 수단일 뿐이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나의 창의성을 일깨워주고 내가 주변 사람들과 조금 더 쉽게 연결이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단으로서 바라본다고 하시면 예. 부정적인 시각을 좀 내려놓고 훨씬 더 많이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그런 측면에서 오늘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쉽게 AI를 접하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땠습니까 오늘 라디오 방? 네, 아주 사실 뭐 이렇게 혁신적인 또 내용을 가지고 같이 진행을 하니까 예. 세종시의 발전과 또 이런 측면 많이 기여한 게 아닌가라는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인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 대표님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저도 이렇게 오늘 처음 라디오 출연했었는데요. 네.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다 그러세요? 보니까 예, 저희가 네. 이제 3부까지 이렇게 녹화를 좀 하게 됐고 예. 저희가 이 똑같은 옷을 입고 있지만 3주 연속 똑같은 옷을 입은 건 아니니까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저는 이제 빅데이터 강사로서 이런 걸 이제 전파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예. 우리 세종시에서 이제 빅데이터 교육 많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홍보도 좀 드렸는데 이런 것들 한번 찾아보시고 한번 교육도 받아보시면은 네, 이렇게 좋게 좀 적응해 나가시지 않을까 하는 네, 그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홍익대 강의 신청을 하러 가면 네. 그때 출연하시는 겁니까? 홍익대에서 네, 강사 저 볼 수 나오시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 분 이야기를 마쳤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 얘기를 좀 나눴는데 저희 외할머니가 이제 오래전에 저 어렸을 때 돌아가셨는데 외할머니가 한글을 모르셨어요. 그 당시에 그 한글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몰랐었어요. 근데 어머님이 외할머니 좀 버스 정류장에 바래다 드려라 어느 날 그랬는데 그 버스 정류장에 들어오는 버스에 어디로 간다라는 문구,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군산이다, 서울이다, 이 문구를 못 읽으시더라고요. 어린 마음에요. 제가 초등학생 때니까 너무 놀랐어요. 할머님이 너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너무 갇힌 세계에 사시는 분이구나라는 그때를 느꼈거든요. 근데 그 당시 분들은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았죠. 예. 특히 여자는 이제 좀 배움의 기회가 없었으니까. 여하튼 우리 때는 글을 모르면 이제 문맹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제 주변에 자의반 타의반 이 AI 문맹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의식적으로 싫다 거부하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알고 싶은데도 잘 모르는 분도 있고 그래요. 어느샌가 이제 AI는 이제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그냥 부분이 돼 버린 거죠. 다르게 생각하자면 어떤 AI가 우리 삶을 많이 리드를 해나가고 있는 게 사실이죠. 만약에 내비가 없었다면, 그죠? 운전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서울을 갈 수 있을까? 서울에서 누구를 만날 수 있을까? 상상하기가 좀 힘듭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제 바람은 그겁니다. 사람한테 유익하도록 만드는 AI, 이것이 사람을 바보로 만들거나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상 이야기, 책 이야기, 라디오 집현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저는 석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는 이런 오후에 너희에게 전화를 걸 수만 있다면 기쁠 텐데 벌써 1년이 지났는데 난 아직
있다면 지금 우린 달라졌을까. 얘 바보 같은 소리지. 그래도 만약 너를 만나면 눈물 차올라. 바보 같은 난 아무 말 못해. 말해줘 Merry Merry Christmas. 안녕 잘 지내는 거지. 내리면 멍든 가슴이 모두 하얗게 다 덮여지게 될까. 미안해 잘해주지 못해. 후회만 가득가득했던 그 크리스마스. 불빛 가득한 거리 혼자 걸었어. 다들 행복해 보여. 너는 언제나 공기처럼 있어줄 거란 착각에 멍청이 보내. 내가 너무 미안해. 난 얘기 지나고 나면 너무 소중해. 왜 그때는 모르는 걸까. 지금은 다를 거야. 말해주고파. 너를 만나면 눈물 차올라. 바보 같은 난 아무 말 못해. 말해줘 Merry Merry Christmas. 안녕 잘 지내는 거지. 내리면 멍든 가슴이 모두 하얗게 다 덮여지게 될까. 눈물인지 눈 때문인지 점점 너 멀리 보이던 그 크리스마스. 정말 신기한 일이야. 너의 생각만으로 눈물 차 흐르니 말야. 다시 너에게로 가고 싶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 지금까지 삶이 모두 사라진다 해도 너를 만나면 눈물 차올라. 바보 같은 난 아무 말 못해. 말해줘 Merry Merry Christmas. 안녕 잘 지내는 거지. 내리면 멍든 가슴이 모두 하얗게 다 덮여지게 될까. 미안해 잘해주지 못해. 후회만 가득가득했던 너를 만나면 눈물 차올라. 바보 같은 난 아무 말 못하는 날. Merry Merry Christmas. 잘 지내는 거지. 내리면 멍든 가슴이 모두 하얗게 다 덮여지게 될까. 눈물인지 눈 때문인지 점점 너 멀리 보이던 그 크리스마스.